동물과 에너지. 우리 여기서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배울 건데. 자, 그 첫 번째로 소화야. 자, 이번 시간에는 소화 과정에서 요거에서 배우기 전에 먼저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영양소에 대한 얘기까지만 일단 먼저 좀 하자. 생물의 구성 단계 해가지고 나와 있죠, 처음에. 자, 이 생물의 구성 단계가요. 일단 동물이건 식물이건 간에 제일 기본이 되는 단계가 바로 세포예요. 자,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요.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합니다. 자, 기관을 형성한 다음에 개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 순서는 식물이나 동물의 공통적인 순서예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여기 옆에 식물 보시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런데 동물에만 있는 단계가 기관계, 식물에만 있는 단계가 조직계라고 있어요. 자, 이 조직의 개념은 세포들이 모여있는 개념인데 세포는 세포 한 개를 의미하고 조직은 세포 여러 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게 되는데 보시면 기관은요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얘기하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딱 나오는 게 기관이야. 그럼 기관계는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기관들이 자, 관련 기능을 하는 애들. 자, 예를 들어서 소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그걸 우리는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관계는 같은 일을 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은 걸 기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소화계, 순환계, 우리 피 도는 거, 호흡계, 숨 쉬는 거, 배설계, 오줌 싸대는 거. 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기관들을 모아놓은 게 기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인간이 되는 거죠. 개체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어요. 그럼 식물에는요 조직들이 모여서 되는 조직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관, 개체로 넘어갔는데 식물의 기관은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한 요 정도밖에 없어요. 딱 이름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형태가 갖춰진 것들, 그죠? 자, 그리고 그 기관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계라는 게 있어. 그래서 보시면 해면 조직, 물타리 조직,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표피 조직 등등과 같이 물관, 체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합쳐서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조직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식물에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구성 단계만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있어. 우리가 배울 게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거든. 이 지금 우리 기관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기관들이고 그 밖에도 뭐 신경계니 근육계, 뭐 골격계, 면역계, 내분비계, 생식계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179쪽이네요. 179쪽에 문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풀어주세요. 오케이. 자, 1번에 가는 세포죠. 나는 조직이고, 다는 기관, 기관계, 개체. 자, 2번에는요, OXXO가 될 거고요. 자, 3번에 1번은 니은이죠. 자, 그리고 2번은 디귿, 3번은 기역, 4번은 리을에 해당됩니다. 여긴 뭐 질문사항 없겠죠? 네. 오케이. 자, 이번엔 영양소인데요. 자, 영양소, 몸을 구성하거나 구성 동그라미, 그 다음 에너지를 내거나 에너지 동그라미, 그 다음 기능을 조절해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영양소는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요,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음식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요거 별표 한번. 영양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3대 영양소, 그리고 부영양소로 나눠 놓을 수 있는데, 자,
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얘네들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다, 에너지가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먹어야 될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야. 배고픈데 물 먹었다. 그러면은 에너지원이 아니야, 물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무기업류, 바이타민, 물은요, 에너지원으로는 이용되지 않아.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영양소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 무기업류, 바이타민, 물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 개가 3대 영양소, 이렇게 세 개가 부영양소.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랬어. 걔네들을 먹었을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탄수화물은 그램당 4kcal의 열량을 발생을 해요. 단백질도 그램당 4kcal의 열량을 발생하는데 지방은 그램당 9kcal의 열량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 표시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밥 한 공기 먹으면 몇 킬로칼로리고, 그 다음에 뭐 피자 한 조각에 몇 킬로칼로리고, 그런 거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해요. 밥 안에 탄수화물이 몇 그램 있고, 피자 안에 단백질은 몇 그램, 지방은 몇 그램, 탄수화물은 몇 그램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어떤 식품에 단백질이 4g 있고 탄수화물 32g, 지방이 2g 있으면 요거의 열량은 4g 곱하기 4kcal, 32 곱하기 4kcal. 얘네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하니까. 그 다음 지방은 g당 9kcal니까 g 곱하기 9kcal 해가지고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바이타민 몇이 몇 그램 있고 물이 몇 그램 있고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열량을 발생하지 않아요. 자, 다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포도당 밑에, 자,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름에서 딱 보이죠? 단당류는 당이 몇 개 있다는 얘기겠어? 한 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당류는 당이 2개 있다는 얘기야.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앞에서 광합성 할 때 뭘 배웠냐면 포도당을 배웠죠. 포도당은 광합성 결과 처음 만들어졌었어. 그리고 얘가 뭘로 저장을 한다 그랬어? 녹말로 저장한다 그랬어요. 이 포도당은 단당류예요. 당이 하나 있는 단당류고요. 녹말은 다당류예요. 그래서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데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밤이 되면은 이 녹말을 뭘로 바꿨어? 설탕으로 바꿔서 운반한다 그랬죠. 설탕이나 엿당은 이당류에 속해요. 그래서 이 단당류나 이당류는요,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반면 다당류는 단맛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영양소를 배울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으로 먹는 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녹말 형태야. 그걸 입에서 꼭꼭 씹다 보면 얘가 엿당으로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단맛이 느껴지잖아. 밥을 오래 씹으면은. 자, 그런 이유고요. 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또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탄수화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몸을 구성해요. 이거 하나 더. 탄수화물은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주된 작용은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거야. 주된 작용은 에너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잖아요. 탄수화물 형태가 아니라 지방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성 비율에서 탄수화물은 적은 편에 속해.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니까. 남으면 지방으로 변해서 저장되니까. 밥 많이 먹으면 살이 뒤룩뒤룩 찐다. 라는 게 바로 이런 거 형태예요. 단백질은 몸을 구성해요. 세포의 주성분 중에 하나야, 단백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과 같은 성장기에서는요,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죠. 세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또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호르몬이라든가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자,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자, 지방.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죠? 자, 뭐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고요. 땅콩, 버터, 참기름, 깨 등에 많이 있어요. 자, 다음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 보시게 되면은요,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뼈, 이, 혈액 등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체크해줘.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기능을 조절하기도 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뼈 튼튼 칼슘 먹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자, 빈혈 있어. 철분이 부족하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기염류예요. 라면 먹었더니 얼굴이 팅팅 부었어. 그죠? 나트륨 섭취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기염류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이런 것들에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 바이타민. 자, 여기 바이타민은 여기 기능을 조절. 자, 무기염류와 바이타민의 차이점. 무기염류와 바이타민의 차이점. 무기염류는 기능을 조절하고 바이타민도 기능을 조절하는데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해요. 하지만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바이타민이 비타민이야. 집에서 엄마들이 종합 비타민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 있죠. 자,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등과 같이 바이타민 A, B, C, D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일이나 채소 등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결핍증이 나와. 바이타민은 몸의 기능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바이타민 C가 결핍되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족하면은 괴혈병이라고 해가지고 잇몸 붓고 피나고 잇몸에서 피가 질질 흘러내리는 그딴 병이 생겨요. 자, 그리고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은요 밤에 눈이 잘 안 보여요. 야맹증.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뼈가 이렇게 굽어지는 구루병 같은 거. B가 부족하면은 각기병이라고 이렇게 팅팅 붓는 거,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원체 섭취하는 우리가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바이타민이 부족할 틈이 없지. 근데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음식만 먹다 보면 바이타민 부족해가지고 이런 병들에 굉장히 자주 걸렸었어요. 자, 그 다음 물.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죠. 그죠? 자, 우리 몸은 물단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은 물단지.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뭐야? 물. 그 다음 많은 게 물단지야. 그럼 제일 많은 게 뭐야? 물. 그 다음 많은 게 단백질. 그 다음 많은 게 지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이 60에서 70%까지. 자, 그 다음 얘네들은 운반작용, 체온 조절 작용 등 우리 몸의 기본적인 작용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영양소들을 얘기를 했는데, 요 특징들 전부 다 기억해줘야 되고, 각각의 영양소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구분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영양소 검출인데, 요건 별표 한 5개쯤 쳐주세요. 요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데, 이걸 다 외워주셔야 돼, 근데. 이 영양소 검출 다 외워주셔야 돼. 우리가 앞에서 광합성 할 때 우리 뭐 검출하는 거 배웠었냐면 녹말 검출하는 거, 그죠?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녹말과 만나면 청남색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녹말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하는데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녹말이랑 만나서 청남색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청남색으로 변했네? 이 안에 녹말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녹말 검출할 때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필요하고요. 색깔은 청남색으로 바뀌면 녹말 확인하는 거예요. 자, 포도당 확인하는 거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베네딕트라는 용액이 있어요. 자, 이거를 넣었을 때 그냥 넣어서 가만히 놔두면 반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또 특별하게 뭘 해줘요? 가열을 해줘야 돼요. 자, 가열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포도당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반응인데 여기 베네딕트 반응은 가열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황적색으로 바뀌면은 포도당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베네딕트 반응은요 어딨냐 옆에 있죠.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을 검출할 때 가열해야 색깔 변화가 일어나고요. 자, 밑에 거 베네딕트 용액은요 포도당 외에도 엿당, 과당 등의 당분도 검출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당류나 이당류는 단맛을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단맛 나는 애가 누군지 찾을 때 쓰는 용액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설탕은 안 돼요. 설탕은 검출할 수가 없고요. 역당이나 과당도 검출 가능하다. 그래서 당분 이 베네딕트 반응을 했대. 그런데 그 안에 그런 포도당이 들어있다라는 것보다는 당분이 들어있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리킬 때 포도당 얘기만 했으면은 포도당 검출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경우 우유는요 우리가 우유를 검출해 보면은요 베네딕트 반응에 검출이 돼요. 근데 우유에는 포도당이 없어. 우유에는 젖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유는요 요 단백질 검출하는 거에서 뷰렛 반응도 일어나요. 그리고 우유는요 지방 검출하는 수다스린 반응도 해요. 그러니까 당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우리가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3대 영양소를 다 갖고 있어요. 오케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단백질 검출할 때는 요것도 요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5% 수산나트륨 용액과 1% 황산구리수 용액 이거 두 개 섞은 용액이야. 그걸 뷰렛 용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뷰렛 용액이라고만 배우면 뭐 상관없는데 아마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요 이름들이 다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용액을 해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얘가 단백질과 만나면 보라색 돼요. 그 다음 수단슬이라는 용액이 있는데 이게 지방이랑 만나면 선홍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색깔 검출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녹말이나 포도당은 3대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탄수화물. 얘는 녹말, 얘는 포도당. 그래서 탄수화물 검출, 단백질, 지방 이렇게 검출을 했다라는 얘기고 여기 뷰렛 용액 써 있네요. 단백질 검출할 때 사용하는 5% 수산화트륨과 1% 황산구리를 뷰렛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상의 다른 교과에서는 1%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뭐 그냥 읽고 넘어가 주세요. 네, 181쪽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81쪽을 해보시고요. 우리 채점 좀 이따가 하자. 자, 채점해보자. 자, 1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2번에 OOXXX. 네? 나도 왜? 어떤 거요? 5번. 2번에 5번이요? 예.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지 않지만 이라 그랬는데 물하고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해요. 지금 이 설명은 몸의 기능만 조절하는 애는 바이타민에 대한 설명이야.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몸의 기능만 조절해줘요. 오케이? 자, 3번에 1은 니은, 2는 리을, 3은 기억, 4는 디귿. 다시. 니은, 리을, 기억, 디귿. 아이오딘, 아이디나 칼륨 용액, 베네딕트 5% 수산화트륨 선홍색. 녹말. 어려운 건 없죠? 이거 지금 영양소는요, 좀 검출 반응에 대해서 꼭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탐구가 나와. 몇 페이지 나면 186쪽에 보시면 영양소 검출 탐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출하나 보는 건데, 여기 지금 쌀 음료수가 있고, 식용유가 있고, 우유가 있어요. 쌀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딘 반응을 했더니 청藍색이 됐대. 그럼 뭐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녹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네딕트 반응했더니 황적색이 됐대.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겠니? 베네딕트 반응이니까 포도당. 근데 포도당. 근데 우유에서도 황적색 나오는데 이거 당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우유에는 당분과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당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요거는 수산화트륨과 황산구리 수용액 뭐 검출하는 거다? 단백질. 그래서 우유에는 단백질도 있는 거죠. 수단3는 뭘 검출한다? 지방이죠. 그래서 식용유와 우유에 지방도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쌀음료수는 녹말과 당분, 식용유에는 지방, 우유에는 당분과 단백질, 지방 이렇게가 들어있어요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되고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은 1번부터 13번까지 풀어보는 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187쪽, 188쪽 요 한 장을 풀어보도록 하자. 풀고 채점하도록 합시다.